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여기는 전남 순천에서 상당한 어지에 속하는 고갯길에 어석한 곳입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월호 사건의 핵심 주범으로 몰리게 됐으며 결국은 도피 중에 이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됐던 청해진 해운 유병헌 회장의 비밀 별장이 있는 숲속에 한번 와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는 참 독특하게도 국도변 바로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마치 비유를 하자면 등잔 밑이 어두운 또 경찰서 바로 앞에 있는 여관같이 은신하기에 딱 좋은 듯한 그런 형상입니다. 자, 여기를 지도상으로도 잘 보이지가 않고요. 가까이 와서도 숲풀이 우거져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유시의 마지막 시신의 발견 장소와 때는 여기 주변에 있는 매실밭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5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지금은 2달 정도 지난 한참 장마철의 7월이고요. 여기 오솔길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문은 굳건히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으면 제가 또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공군밖에 없습니다. 공군 부대에 지원 요청을 또 해보겠습니다. 가까운 항모에서 바로 지금 5초 만에 정찰기가 왔습니다. 자, 여기가 고갯길도 깊고 자연인들이 살만한 딱 그런 동네인데요. 송치제라는 곳입니다. 가까운 위치에 구원파의 수련원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농막처럼 생긴 집의 이름이 숲속의 추억인데요.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시 입장에서는 이곳 추억이 최후가 될 줄은 또 몰랐겠지요. 또 푸른 들판이 펼쳐지는데 저기에는 인근 주민이 염소를 풀어놓고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또 예견을 했는지 이 별장은 특이하게도 벽장 속에 또 하나의 은신처를 만들어서 나무를 덧대고 잠금장치까지 만들어 놨었거든요. 경찰이 그 당시에 내부에 들어와서 수색을 하고도 저 장소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위장이 잘 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별장 앞으로는 큰 계곡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내려가 봤는데요. 수량이 아주 풍부하고 목욕하기도 참 좋은 곳입니다. 자, 이 지형이 산세가 좀 높고 숲이 짙어서 길 바로 옆에서 발견되기가 힘든 곳입니다. 또 숨어도 절대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좁은 국도라도 위치가 절묘합니다. 당시 경찰이 제보를 받고 급습했다고 했는데 급습해서 유병헌은 결국 못 찾아내고 같이 있던 여신도만 연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단군 이래 최고 금액의 포상금 무려 5억을 걸었는데 어이가 없는 것은 매실밭에서 시신을 발견한 현지인이 신고를 했는데도 정작 그분은 돈 한 푼도 못 받고 또 소송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기각당했답니다. 그 이유라는 게 참 한심합니다. 유병헌 시신이라고 처음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그게 안 줄 이유랍니다. 나중에 국가수에서 확인해보고 유병헌이라고 확인이 되면 현상금을 줘야 하는 게 당연한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참 법원까지도 기각을 했다고 하니 이건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전히 유병헌은 살아있고 다 짜고 치는 각본이다. 이런 식의 음모론이 여전히 현재까지 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숲속의 추억이라는 별장에서 한 10분 정도 더 가면 되는 더 깊은 숲속의 야망연수원이라는 곳입니다. 인터넷 지도로 봤을 때는 여기 기차가 한두 칸 정도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그 뜻이 우리는 구원파니까 나 유병헌이 나를 믿고 신도들을 데리고 저 기차를 타고 천국에 가서 구원받는다. 이런 상징성을 나타내는 구조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철거를 다 했네요. 기차는 사라지고 밑에 돌하고
달리는 침목만 남아 있습니다. 저 건물이 구원파들이 모여서 침목을 다지고 나름의 수련도 하고 했던 곳인데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모기도 많고 인적도 드물고 좀 허스스합니다. 혼자 있으려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정찰기가 마치 사람이 걷는 것처럼 해가 제가 저공비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여러 건물과 다름이 없는데 산속에 수도사들이 앉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유 회장의 이력에 관해서 제가 조사해 본 것만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941년에 일본 교토에서 출생을 했고 5년 뒤 한 5살 정도 됐을 때 대구로 와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한 20살 정도 되어서 마태복음 설교를 듣던 중에 회심을 해가 종교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됐습니다. 80년대 당시에 한강 유람선을 따면서 부터 해운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도 크고 작은 사고로 직원이 14명씩이나 실종되고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에도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는데 그것은 무혐의 결정이 나왔고요. 사실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그 이후 IMF 당시에도 무리한 투자로 한번 부도가 났고 그 부도가 난 세모 해운이 그 유명한 청해진 해운으로 지분이 승계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부터는 기업 활동은 안 하고 있던 상태였고 소유한 주식도 없었다고 결론이 났는데 세월호 사건이 크게 터지고 난 이후로 갑자기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등장하게 되고요. 갑자기 죽일 놈이 됐습니다. 워낙에 의견이 분분하고 의혹이 많은 상태라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각자가 여기저기 알아보시면 되는데 알아볼수록 결론을 내리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에게 무슨 제명을 씌워야 되는지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실 겁니다. 강발은 결국은 빈집과 오지에 관심이 많은 채널이니까 여기 소개만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여름에 피서오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아주 깊은 산소, 고개 마을인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점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경찰에 쫓기거나 또 무서운 병을 얻거나 또는 금전적으로 크게 망하거나 그런 불상사가 없을 때 평온한 마음에서 이런 자연 속에 은인자중하고 지낼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따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저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이 자연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고 아무 특별한 일이 없음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충분히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들임에 의심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